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또 뭐 얼마 전에 가장 마지막이 3채였나요? 기생수 더 그레이였나요? 저희가 꽤 오랜만에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이렇게 선배님들 댁에서 편하게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 TV 시리즈 한 편을 또 가지고 돌아왔고요. 무엇보다 꽤 오랜만에 네, 스타워즈 컨텐츠라는 거 좀 감개가 무량하고, 그러면서 설렘 반, 긴장 반, 걱정 반, 이렇게 333 비율로 이렇게 제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스타워즈의 신작 드라마였죠. 에콜라이트 시즌 피날레가 이제 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스타워즈 컨텐츠를 저희가 다루는데 이분이 없어서야 쓰나, 사실 이분이 꽤 오랫동안 안식일을 좀 지금 나름대로 갖고 계신데, 저희가 그 봉인을 에콜라이트를 통해서 깼다 해서 꽤 많은 선배님들께서 은근히 기다려오신 게스트죠. 우리 미니빈 재빈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니빈입니다. 근데 뭐 안식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너무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근황이 또 한다발인가요? 한다발인데 일단 저 먼저 노아 성현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덜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분이 제가 뭐라고 계속 좋은 궁금증을 질문을 계속 던지셔가지고 저도 참 진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저희 들어주시는 선배님들 가운데 노아 성현 킴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선배님께서 댓글에 꾸준히 재빈님을 찾아주셨어요, 댓글에서. 네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재빈님이 좀 감사 인사를 표하신 거 아닌가. 좀 그런 댓글들을 보시고 좀 어떠셨나요? 뭐 단순하게 감사하다를 넘어서 뭔가 좀 내가 좀 나가야 되나? 왜 이렇게 나를 찾으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분이 절 찾았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제가 그때 듄 할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유튜브에다가 무슨 파묘 그 관련해가지고 제 평론을 갖다가 한번 올리려고 한다. 네, 그 채널 이름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반도필름이라고 제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파묘 에피소드를 올리겠다, 제 평론을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제 평론이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기재하기까지가 잘 안 되는데, 평론 준비가 물론 듀운에서 얘기는 했지만 뭐 누가 기다리겠어 내 거를. 사실 나도 그냥 이제 아무래도 내가 나름대로 평론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글로 썼었는데 그냥 이제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였는데 안 되니까 네. 좀 한 달 정도 이게 계속 좀 연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랄까 갑자기 영화학개론 그 댓글창에 노아 성현 킴님을 위시해서 그렇죠. 노아 성현킴님이 이 파묘 이거 어디 갔냐, 왜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그 댓글 보고 불이 나게 이거 진짜 오늘 안에 다 끝내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올리셨던 거구나. 네, 그렇게 하고 올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제 게으른 모습을 반성하게끔 또 만들어 주신. 그래서 노아 성현킴님은 안 그래도 저한테 회초리였는데 계속 안 나온다는 얘기를 좀 압박처럼 하셔가지고 저는 참 감사하게도 또 다시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게으르다면 게으른 거겠지만 또 네. 원래 어떤 그 평론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 스스로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 거라서 이렇게 기간이 생기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변명을 해보면 좋게 변명을 해보면 준비 기간이 길었는데 노아 성현 킴님의 어떤 스팀팩 덕분에 그렇죠. 또 이렇게 빠르게 파묘 평론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날 해치웠습니다. 해서 그 미니빈님의 반도필름 오디오북 저희가 링크를 또 저희 유튜브, 저희 방송이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링크를 맞아요. 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도 그럴 필요가 없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으면 선배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다.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좀 저희가
들을 게 그거밖에 없는데. 빨리 진짜 노안 이게 더 서영키님 회초리일 수도 있어요. 진짜 빨리 제가 새로운 거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거 쓰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못했는데 바쁜 것도 핑계지만 하여간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재빈님이 정말 오랫동안 잠수 아닌 잠수를 타고 계셨는데 네네. 많은 선배님들께서 또 우리 재빈님을 그리워하시고 또 듣고 싶어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사실 그 해명을 좀 하자면 물론 바쁜 것도 바쁜 거였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도파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화학개론을 할 때 네.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진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드립을 칠까? 설레다. 그래서 사실 그 전날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진짜요. 초반에는 진짜 그랬어요. 진짜 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설레서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슬슬 약간 권태? 예. 그러니까 옛날에만 하더라도 올 때 막 뭐 얘기할까 막 적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아예 와서 그냥 한 몇 시간 때우지 뭐. 이렇게 애드립 치면 되지 뭐. 애드립은 가능하지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진짜 최악이 뭐냐면 이거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재빈님, 거였어요. 저희 방송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실망이에요. 실망스럽죠. 저도 실망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요즘 저 다른 분들 중에 광록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에도 나와주시는 광록 배우님. 네, 그분을 보면 저는 제 마음 지휘 통제실에 향수 할머니가 들어 앉았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처럼? 네. 노스텔지아 할머니? 왜요? 나도 저랬는데. 좋을 때다. 나도 진짜 저렇게 즐거울 수가 있었는데. 진짜 개꼰대 같다. 진짜. 근데 이게 진짜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네. 그 여기 출연한 패널들 분들 중에 게스트분들 중에 제가 최다 출연자인 거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어. 질릴만 했다. 너무 내가 매너리즘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이제 이래저래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수련 중이셨던 거예요. 스스로의 어떤 권태와 그렇죠.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저는 그간 재빈 씨의 활약을 보면서 저희 방송에서의 활약을 보면서 이분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네, 재미없네 이렇게 느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긴 하지만 뭐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는 사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전 니콜라스 케이지가 지긋지긋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태가 빠지니까 이제 남의 드립도 이렇게 좀 좋게 안 보이는 거야. 혹시 재원 씨와 제가 함께한 드림 시나리오 에피소드가 그렇게 고가우셨나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그거는. 네.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증상이고 내 어떤 한계였기 때문에. 네. 다행이에요. 그거 들으셨잖아요. 아마 더 뒤집어지셨을 겁니다. 그렇죠. 열병이 나셨을 거예요. 이건 뭐 완전 그냥 그거 하려고 만든 특집이더만. 거의 니콜라스로 시작해서 케이지로 끝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안 들었죠. 뭐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실 기록을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출연해 주셨던 에피소드가 마담 웹을 다뤘던 에피소드. 네. 3월 15일에 네네. 나오시고 지금이 7월 중순이니까 거의 4개월 만에 재출연이세요. 네네네. 참 저로서도 참 반갑고 네. 많은 선배님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그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러니까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영화 후반 작업도 있었고 단편 영화 찍으신 거. 네, 그리고 새로 집필하는 것도 있고요. 차기작. 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었지? 근데 큰 건 없고 그냥 소소하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매일 한 끼씩 샐러드를 먹습니다. 왜요? 뭐 다이어트 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그게 건강에 좋다고. 네. 근데 와 진짜 여러분 매일 한 끼씩 샐러드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간다는 걸 용변을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네. 좀 이거 더러운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약간 더러운 약간 그럴 수 얘기가 있어요.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용을 봐요. 내가 진짜 여러 마리를 봤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도로 표현을 하시죠. 아니, 용을 여러 마리 보고 뭐 이런 거는. 근데 그게 어떤 나의 건강을 점점 다시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네.
저로서는 그게 최근 가장 큰 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채소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샐러드로 네네. 이제 식이섬유가 들어오니까 네. 쾌변에 용이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삶의 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듣고 계신 분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번 만화책을 사러 갔어요. 네. 저기 홍대에 있는 애니메이트에 갔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이어져요. 아 관련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장부심이 커지다 보니까 장부심, 장에 네. 대한 부심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온몸의 어떤 건강이 이제 확인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네. 그래서 와, 난 진짜 지금 정말 어떤 물론 상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육체의 어떤 정점을 전성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30대이기 때문에 네. 네. 진짜 그 최상이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화장실에서 느끼셨군요.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만화책을 사러 갔는데 베르세르크 42권이 나왔대요. 네. 이게 이제 18세 만화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걸 갖고 창고에 가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계산. 네. 민증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난 와. 좀 와.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나? 샐러드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샐러드로 인해서 시작된 나비 효과. 네. 내가 젊어지기까지 했단 말인가? 라는 저는 민증 검사를 20대 때도 많이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야 이게 이런 결과를 나지 하는구나. 재민이 큰일 났는데요? 뭐라고? 이제 편의점 가서 술도 못 사시겠는데요? 괜찮은 거 맞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3번 계산대에 있던 분이 이제 제가 그 민증 검사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좀 많이 좋았나 봐요. 네. 너무 한박 웃음을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마 그걸로 인증인가요? 아니, 그 웃음으로 그 한박 아니. 웃음으로 이분은 성인이다 이렇게 인증이 됐나?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바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님이 오셔도 확인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번 계산대 기억해두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근데 네. 그러니까 그게 프로토콜인 건 알겠어. 네네. 그 가게에. 네. 근데 굳이 3번 계산대 3번 창구에 그분이 네. 그 뒷말을 붙이셨어야 했나. 그러니까 사실 좀 조금 언짢기는 한데 왜냐면 고객이 그냥 기분 좋게 끝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내가 너무 오버해서 웃었나 봐. 이게 진짜 가만히 못 빼기겠다 이거. 외쳐서 좀 지금 이 기분 좋은 걸 좀 깨야겠다. 막 제자리에서 막 방방 뛰신 거 아니에요? 막 끼야토 이러면서 막 뛰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되게 반갑긴 했어요. 민증 검사라는 것 자체를 안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와,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진짜 나중에 한 판 더 할 겁니다. 진짜 어리게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리게 가야겠다는 한번. 재빈님 기준에서 뭔가요? 어떻게 하면 어리게 갈 수 있는 건가요? 교복을 입어야겠죠? 쉣! 아닌가요? 제가 교복을 당신 변태야?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교복을 밖에서 입을 수 있는 건 롯데월드 갈 때뿐이라고. 근데 사실 제가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네. 그 교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것도 TMI야? 궁금해요. 사실 어떨까 그걸 입으면. 교복의 어떤 느낌. 나만의 교복 핏 과연 어떨까? 나 재빈증의 교복 핏 과연 궁금하긴 하다. 까와이 할까? 한 번도 안 입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건 논외로 하고 하여간 어찌되었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크게 돌았어요. 지금 돌았죠. 지금 사당 가는데 일산까지 돌아갑니다. 지금 크게 돌아서 자 이제 다시 샐러드 얘기 건강 얘기로 돌아와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네. 결국 내가 젊어졌나 하는 착각을 해서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것까지도 이제 장이 허락한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비단 농담이 아니라 장이 인간의 낙관을 허락해요. 그거 아세요?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뇌에서 우리가 낙관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도 나와요. 아 진짜 굉장히, 그 생리과학적으로. 네, 실제로.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사람이 좀 긍정적이 되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이렇게 좋게 보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그 자폐 아동들의 변을 분석해 본 결과 네. 그 이제 일반인들의 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있지 않습니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나?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이 낙관을 결정짓는 그런 어떤 유산균이 이제 자폐 아동들의 변에서는 굉장히 적게 현저히 적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어떤 착각을 했지만 내가 젊어졌다는 하지만 아니 뭐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렇지. 그 기분 좋음을 내 변이 내 용변이 허락했다. 정확히는 샐러드가 허락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 좀 샐러드를 하루 한 끼라도 드셔보시는 게 네. 어떨까? 굳이 뭐 꼭 다이어트용뿐만 아니라 네. 여러모로 좋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생각해봤을 때 다이어트 살이 내가 살이 좀 쪘나 이래서 그게 좀 음울해지고 짜증나지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모든 건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낙관. 우리는 낙관을 챙겨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우리 몸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안 좋아지고 아픈지 즉각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거의 그걸 일반인들 기준에서 즉각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게 이 소화기관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거나 뭐 변비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여러분 변이라는 게 좀 더러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독 아니겠습니까? 독? 네네. 이제 몸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독을 예. 빼내지 못하고 계속 안고 있다 보면 이 독이 어디론가 독 총량 불변의 법칙 독은 어디론가 향해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독이 오르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쾌변을 하시면 피부도 지금 굉장히 재민 씨 좋아지셨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피부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역시 샐러드가. 그렇다고 뭐 너무 샐러드 맹신주의자가 되진 마시고요. 그러니까 야채. 그러니까 제가 야채를 너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간. 예. 근데 진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 그거를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살을 빼거나 건강보다 낙관을 샐러드로 챙기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 빼는 것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낙관을 얻어가는 게 네.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지난 4개월간 네네. 재빈 씨의 근황은 쾌변으로 인한 끼아토, 방방 뛰기, 정말. 낙관이었다. 이렇게 좀 요약 가능한 부분인데 맞나요?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게 진짜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하는 미니빈 재빈님과 함께 오늘만큼은 또 스타워즈 콘텐츠니까 안도르로 불러드릴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안도르 얘기하는데 짜릿하네. 재빈 씨는 별명이 서너 개예요. 지금 몇 개예요? 지금 별명이? 근데 다른 것들은 솔직히 다 이제 의미가 없고 네. 안도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니빈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표표님께서 서운해하시잖아요. 표표님은 너무 별명을 많이 짓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표표님은 다른 사람 닉네임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정우 배우님도 그렇다고 하던데. 혹시 닮으려고 그러나? 좀 비슷한가? MBTI가 같나? 저한테도 맨날 제가 좀 수염을 기르거든요. 맨날 수염쟁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형 뭐야? 이렇게. 맞아. 어쨌든 뭐 재밌나 봐요 그게. 또 표표님만의 어떤 그렇죠. 재미난 하루하루의 미니 콘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표표님이야말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네. 영화 재미없고 다 재미없지만 난 너희들이랑 있으면 행복해 같은 사람이에요. 표표님은 진짜 같이 있으면 네. 저희도 물론 행복하고 즐겁지만 네. 표표님이 또 주시는 또 긍정 에너지 그거야말로 낙관의 에너지가 저희에게 또 맞습니다.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때문에 네. 전염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저희도 표표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침 표표님께서 이번 주 팟빵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셨다. 지난 탈주 에피소드 때 표표님 출연해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탈주가 군인들이 주인공인 영화다 보니까 각자의 군 생활 얘기를 저희 근황 토크 때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표표님께서는 군 생활을 이제 공병 전투 공병으로 했었다고 하시면서 지뢰 제거하는 미클릭이라는 이제 개척 전차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표표님께서 댓글창에 이
개척 전차 네. 미클릭 동영상을 링크 걸어 주셨네요. 해서 탈주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지뢰지대 개척 전차 미클릭입니다. 공병 부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해서 참 이렇게 따스하고 세심한 사람. 그래서 표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이어서 깔깔스님께서 또 탈주 에피소드에 무려 또 5,000 캐시를 미쳤다 미쳤어. 깔깔스님 혹시 에콜라이트는 보셨나요?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은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시다면 소리 질러.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예요? 꼭 네. 봐야 되는 정도? 필감 컨텐츠인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깔깔스님이 뭐 SF 좋아하시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그죠. 댓글창에서 계속 뭐 블레이드 러너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을 뭐 좀 언급을 표하신.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보셔야죠. 그러면 스타워즈인데 네, 잘 들었습니다.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믿어 의심치 이렇게 않습니다. 댓글과 또 후원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드리면서 소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를 더 길게 이어가고 싶지만 오늘 갈 길이 구말립니다. 왜냐? 스타워즈 전문가, 스타워즈 매니아, 스타워즈 애호가 에콜라이트를 부르짖었던 바로 그 사람 미니빈 안도르 우리 제빈 씨께서 에콜라이트를 직접 리뷰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 1분 1초도 놓칠 수 없겠죠? 저희는 바로 2부 에콜라이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아니죠. 오늘은 드라마학개론 조별과제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룰 드라마 스타워즈 세계관의 신작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국내의 이제 시청자분들께는 아무래도 이정재 배우의 출연, 이정재 배우의 스타워즈 유니버스 입성,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스타워즈 팬이긴 하지만 진짜 뭐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시리즈까지 일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보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확언할 순 없지만 적어도 실사 영화, 실사 시리즈 기준으로는 이렇게 분량이 큰 동양인 제다이 역할이 또 있었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로그원의 견자단 배우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제다이 역할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스타워즈 팬분들에게는 이정재의 제다이 등극 이거 굉장히 기대되는 포인트가 아닐 수 없었다. 근데 네. 에콜라이트 얘기하기 전에 네네. 그 전 시리즈에 대한 나름의 어떤 말씀을 언급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시리즈라 하면 뭐 만달로리안과 시즌 3와 네, 뭐 아소카인데 저희가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네네. 방송에서 나름 만달로 뭐 북어부 보바펫이랑 안도르랑 다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안 다루시냐는 거죠. 아소카요? 네, 아소카하고 만달로리안 시즌 3는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에콜라이트 넘어가는 게 어떨까. 왜 또 청문회를 만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궁금해서 왜 아마 그 논외인가 얘네들은. 논외가 아니고 별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저도 네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아소카가 공개되었을 당시에 제가 다른 이제 개봉 신작들 리뷰로 바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본다. 일단 바빴다. 근데 뭐 상현님은 뭐 이제 바쁘셔서 뭐 안 하셨겠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걔네들은 다룰 가치가 없었습니다. 또 다 보셨기 때문에 다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거는 뭐 진짜 한 1시간을 욕만 하다 끝나겠다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건너뛰고 이제 에콜라이트로 넘어와도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좀 무시해도 되는. 네. 근데 왜 굳이 여기서 또 꺼내서 나를 부관 참시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아니 그것들은 왜 안 하지? 왜 이 사람은 그건 안 할까?라고 본인도 재미없게 봤으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단 얘기를 해놓고 굉장히 별로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본 입장에서 이거 뭐 참 문제가 많구나 이 시스템이 스타워즈 제작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 이제 에콜라이트 넘어갈까요?
이제 진행도 능수능란하게 하시네요. 넘어가야죠. 아, 이제 넘어가야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 네. 넘어가. 가야지, 뭐가 가야지. 중요해.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에콜라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에콜라이트 총 8부작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요즘 어떤 OTT 미디어 시류에 맞춰서 TV 시리즈 치고는 굉장히 짧게 나온 편인 것 같은데 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인상 비평. 한숨 먼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달로리안 시즌 3, 아소카, 에콜라이트 다 형편없습니다. 퀄리티가 문제가 있다. 네. 그런데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그 에콜라이트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랑에 빠졌다. 네. 아소카랑 아소카랑 걔네들 그 만달로리안 시즌 3는 사랑에 안 빠졌어요. 네. 그냥 이제 더 이상 니들 볼 필요 없어. 볼 이유가 없어. 다시는 안 볼 것 같아. 근데 에콜라이트는 아니에요. 시즌 2가 나온다면 기꺼이 보겠다. 그것도 약간 그것도 뭐야? 확답은 못 주겠는데, 그러니까 시즌,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스피노프가 나오면 보겠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네. 이거 진짜 애매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건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 일단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할게. 알겠습니다. 저도 좀 간단하게 인상 비평 드리면 참고로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스타워즈의 팬이었던 사람이고요. 이 어떤 과거형이죠. 네. 그래요. 라스트 제다이까지는 제가 괜찮았어요. 네. 하지만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거기서 아주 크게 되어버리고 그 이후에 TV 시리즈들에도 크게 되어버려서 네. 스타워즈에 대한 애정이 이제 좀 식어갈락 말락이었는데 이 에콜라이트는 어땠냐? 저는 네. 좀 개괄 먼저 말씀드리면 좀 뜨뜻미지근했다. 음. 뜨뜻미지근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마냥 망작이었으면 제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욕만 하고 이 방송을 끝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좋은 걸작으로 나왔으면 마냥 또 칭찬만 하고 이 방송 끝냈을 것 같은데 네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맞아. 좀 해부를 다른 작품들 얘기할 때보다는 좀 더 깊숙이 메스를 깊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장단점이 확실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점이 좀 더 우세해서 약간 뜨뜨미지근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스타워즈 세계관이 일반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진입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77년에 첫 영화가 시작된 네. 시리즈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50년의 역사가 있어서 게다가 뭐 실사 영화만 해도 뭐 11편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드라마, 만화책,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너무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된 세계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셨을 수 있는데 그냥 콤팩트하게만 말씀드리면 스타워즈 1, 2, 3, 4, 5, 6, 7, 8, 9 이 기존 스카이워커 사가의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 1호부터 100년 전인가요? 네. 100년 전 시점 그러니까 실사 기준으로는 가장 좀 초창기를 다루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아주 없진 않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우주가 이 공화국으로 이제 운영을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다이라는 네. 무신 계급이 있다. 그렇죠. 일본으로 치면 사무라이예요. 중세 유럽으로 치면 그냥 기사 진짜 말 그대로. 그러면서 국회 경비단. 네. 그리고 또 뭐 굉장히 또 동양 철학적인 또 뉘앙스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집단이 있는데 정말 얘네가 한 주먹 힘 좀 깨나 쓰는 친구들이라 제다이는 죽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의문의 여성에 의해서 심지어 제다이도 아닌 그런 여성에 의해서 정말 고참 마스터급 제다이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화국의 서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코러상트라는 이제 행성이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서울에서 파견을 한 거예요. 지방으로 수사관 제다이들을. 그렇죠. 야 제다이가 한 명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가서 알아보고 와 했는데 그 제다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예전에 제다이 수업을 받던 어떤 어린 여성의 인상착의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 여성은 바로 오샤. 그래서 이 오샤를 지금은 제다이 모종의 이유로
제다이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다이 수사관들이 이 오샤를 찾아가서 체포를 합니다. 야, 너가 제다이 죽였어? 너 어쩌려고 그래? 너 일단 서울로 가자. 해서 이제 압송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인상착의가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찐 살해범은 메이라는 이름의 오샤의 쌍둥이 누이였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오해받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받은 오샤의 옛 제다이 스승이 우리 이정재 배우가 연기하는 솔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솔은 끝까지 왕년의 제자였던 오샤를 믿으면서 네가 그랬을 리 없다. 나와서 나랑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봤을 땐 예전에 죽은 줄 알았던 너의 쌍둥이 누이 메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제다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한 명 한 명 제다이를 처단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함께 메이를 잡으러 나서는 제다이 기사단과 우리 오샤의 이야기가 이 에콜라이트의 주된 줄거리 되겠고요. 그 와중에 이제 기존의 스타워즈 세계관에 좀 통달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뭐 시스라는 개념이나 뭐 시스 관련 캐릭터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딱 들으시면 사실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게 기존 스타워즈 시리즈에 이런 장르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개괄 자체는 어떤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네. 미스테리를 추적하는 수사극이에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수사물로 시작한 거는 사실 에피소드 2가 있죠. 클론의 습격. 클론의 습격에서 이제 장고펫을 쫓는 오비완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다가 이제 완전 전쟁 초기로 진행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저는 뭐 초반 에피소드 1, 2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아무리 이 진입장벽이 높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장르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뭐 살인 사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사가 시작이 되고 뭐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나고 또 뭐 나름의 압송 과정이 있고 또 이렇게 잠깐 조난을 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 네. 굉장히 그 진짜 장르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사실 이 작품이 그냥 전체를 봤을 때 이야기 내에서 장르적인 걸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말에 치닫게 되면 가장 메인 수사관의 어떤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 모든 사단이 났던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말이 이제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큰 장르를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 그냥 이런 미스테리 수사극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플롯일 거예요. 부패한 수사관이 알고 보니 문제의 근원이었다라는 설정이. 근데 또 이게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고 나름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점점 문제가 더 커지고 뭐 이런 게 결국 그 메인 수사관의 문제였기 때문에 또 나름 이제 마음이 안 가지 않죠. 그러니까 다 이제 마음이 좀 쓰이는 그런 어떤 스릴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서사나 장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컴팩트하게 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연출과 어떤 드라마라는 매체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번에 그 누구더라? 박찬욱 감독님이 동조자를 하셨잖아요. 쇼러너를 하셨잖아요. 드라마. 박찬욱 감독님이 그 동조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가 쇼러너만 하고 연출은 남한테 맡기는지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이 직접 연출까지 다 집도를 해야겠다. 네, 다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제 얘기가 정확히 이 에콜라이트하고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출자가 다 다른 상태에서 정말 중요하다 싶은 어떤 연출이 너무 허접하게 너무 어설프게 표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1, 2화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레슬리 헤들런드 감독 본인이 했던 거 쇼러너이기도 하죠. 쇼러너가 직접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점점 다른 분들이 하고 특히 3화 같은 경우가 코고나다가 연출. 네, 정말 이거는 아무리 그 옛날 플래시백만을 다룬다 하더라도 너무 형편없는 어떤 연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 매체로서 너무
이제 좀 어설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반부에 저 무슨 이렇게 메이가 불을 지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까 다 죽어 있고 어릴 적 마녀들이 메이가. 그 플래시백으로서 이런저런 어떤 사고를 쳤고 그 과정에서 오샤만 살아남았다. 소리 오샤만 구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거는 너무 그게 아니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 3화를 보게 되면 플래시백이지만 3화 전체가 과거 회상이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축약되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요소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플래시백 내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관객들에게 과거 회상을 보여줬을 때 그 네,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거였구나 네. 에서 끝나고 네. 나중에 아니야 네. 알고 보니 라쇼몽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측면에서 보니 그렇죠.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 하고 관객들 뒤통수를 딱 때려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그 첫 과거 회상에서 관객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렇죠. 그리고 대충 눈치 빠르시면 다 알아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플래시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캐릭터들의 어떤 뭐 동인 이렇게 좀 이 사람들의 어떤 성격 뭐 이런 것들의 그 근원을 찾는 건데 이건 근원이 아니라 그냥 떡밥을 더 투척하기 위한 그냥 이 도구로서의 플래시백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연출이 어설펐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런 3화가. 것들, 특히 3화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게 저로서는 이 작품의 최대 문제. 저도 전체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제비님의 의견과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출적인 부분이죠. 개연성이 조금 없다거나 네. 자기적으로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네. 부분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1, 2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 2부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툴툴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죠? 제다이가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적어도 그 제다이를 죽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제다이가 체포해서 압송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로? 네네. 한양으로 이제 압송을 가는데 제다이를 오해긴 했지만 어쨌든 제다이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꽤 실력자 아니에요? 그러면 저라면 그 한양까지 압송하는 차량에 제다이를 실제로 한 2명 태워서 그러네. 그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감시도 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지금 그냥 드로이드들만 있는 뭐 압송선에 이렇게 딱 태워가지고 다른 범죄자들이랑 그냥 퉁쳐가지고 보내버리니까 만약에 얘가 포스 유저였으면 어떻게 했을 건지. 근데 포스 유저라는 걸 알고 있지 이미. 근데 왜? 그러네. 그것도 문제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외딴 행성에 조난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야기를 자기적으로 대충 푼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상현 씨, 제가 이 작품을 되게 좋게 봤어요. 되게 이제 그러니까 영화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게 보려고 노력을 했나? 나름 필터를 깐 것 같거든요. 콩깍지를 썼다. 네, 근데 그거를 오늘 벗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1, 2화에서 와 그거 생각 못했네. 진짜 그거 짜치는 연출이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머나. 비단 1, 2화는 그래도 선녀입니다. 양반이에요. 뒤로 갈수록 이런 문제점들이 더더욱 스노우볼링 돼가지고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드라마 전체적으로 가장 큰 약점은 개연성 그리고 자기적인 설정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지 못한 어떤 연출의 실책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 갖다 붙이자면 드라마라는 포맷? 그러니까 이야기 너무 간단하고 전말 너무 그냥 뚜렷한데 전말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8화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늘어지는 거죠. 맞아요. 특히 7화 같은 경우는 와 이거는 그냥 이거를 진짜 8개로 나눌 이유가 없는 진짜 아무런 이야기의 진행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러닝타임 다이어트 하면 지금 8화잖아요. 저는 4화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정도면 또 장편 영화 한 편으로 그냥 하는 게 또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디즈니 플러스는 또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왕창 내주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일주일에 하나씩 스트리머들을 계속 이걸 구독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그러니까 연출이 훌륭했다 하더라도 이런 포맷 자체가
이미 독이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기반부터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콜라이트는 예, 태생적으로 이 네. 드라마라는 TV 시리즈라는 포맷이 예, 어울리진 않았던 것 같다. 예. 심지어 이게 요즘에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쇼츠 릴스 같은 쇼폼 콘텐츠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뭐 그런 어떤 사업적인 감각 네. 이런 게 영민하게 반영된 결과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에콜라이트는 매회가 한 30분 내외더라고요. 네네. 앞에 오프닝, 네. 예전 이야기 요약 그리고 뒤에 엔딩 크레딧 빼면 한 30분 안에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충분히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렇죠. 비즈니스적인 감각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건 너무 좀 안배를 잘못한 결과물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포맷상 하기는 해봤습니다. 일단 좀 뭐 저희가 큰 얘기 먼저 뭉텅뭉텅 하고 있는데 네.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를 어쨌든 차용을 했잖아요. 네네. 안도르가 에스피오나지를 차용했듯이. 네. 그러면 사실 이 작품이 스타워즈 세계관의 작품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네. 모름지기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라면 그 미스테리, 그 품고 있는 미스테리가 얼마나 충격적인가 네. 또는 그걸 얼마나 잘 끝까지 숨겨냈는가 네. 얼마나 흥미로운가 이 미스테리에 대한 매력이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좀 어떠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까지 다 보고 나서는 이게 그렇게 8화까지 질질 끌며 숨길 만한 미스테리 비밀이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쨌든 이 미스테리를 숨기고 있는 주체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정재의 솔이잖아요. 네. 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정도로 몇십 년간 입국닷하고 있을 만한 일이었나?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저희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미스테리의 실체가 밝혀지면 자기가 이제 법원 앞에 법 앞에 서야 되는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해서 지금 이걸 숨긴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거 설명 잘하면 정상 참작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솔 그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솔이 어찌됐든 간에 오샤의 어머니를 찔렀잖아요. 과거에 네. 브랜도크에서. 근데 그거 찌를 때 나라도 찌르겠어. 아니 다 너무 무서워. 네, 이거 어머니가. 설명 잘하면 네, 맞아요. 제다이나 그 위에 평의회에서도 이건 인정이지. 네, 이건 킹정이지 했을 아유. 거예요. 이건 시수도 아니고 뭐요 이거 우주 괴물이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연출이 어설픈 거야. 이걸 또 연출을 잘하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그 서로가 다 이해가 되고 관객들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 이럴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쌍둥이들의 어떤 분노라는 것도 야 좀 이해 좀 더 해봐봐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엄마를 죽인 게 충격이긴 하겠죠. 그죠, 자기 그긴 엄마를 한데. 죽인 남자를 지금까지 믿고 이제 제자로 살아온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 연출적으로 그래. 그 솔이 두 쌍둥이의 엄마를 찌른 느낌이 뭐였냐면 널 죽이고 네 딸들을 내가 데려가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씨발 깜짝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정당방위에 가까운 왜냐면 극한의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옆에서 그렇죠. 갑자기 호다닥 해버리니까 네. 놀래서 그건 찌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어린 조카가 있는데 맹견까지는 아니고 그냥 진돗개 하나가 으르렁거리면서 얘를 물려고 해. 그래서 실제 사건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진돗개를 발로 걷어찼어요. 이렇게 걔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안을 두고 이 걷어찬 사람 이 삼촌을 이게 정당방위인가? 네, 아닌가? 이 아사모사하잖아. 이게 아사모사하지만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위협의 상황이었고 그치. 어린 조카가 있었으니 이거는 정당방위가 맞다에 가깝거든요. 저는 물론 애견인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케이스 같이 보였어요. 이 영화에서의 그 어머니를 찌르는 과정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회색지대에 있는 사건이어서 그렇지, 누가 그렇지. 봐도 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네, 네. 하지만 그러면 안 됐어. 맞아. 뭔가 이런 네.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나라도 저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네. 저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안타까움이 더해지지 않고 그냥 뭐들 하는겨? 그렇지. 우주를 누비면서 활동하는데 저렇게 네. 속이 좁아서야 그러니까. 큰일 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대범하게 좀 대국적으로 살지 그 참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사실 디즈니가 근데 예전부터 보면은 그 와칸다 포에버도 보면 양쪽이 다 이해되어야 되잖아요. 네이머 쪽하고 아틀란티스 쪽이랑 이제 그쪽하고 근데 그거 실패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와칸다 포에버도.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는 계속 실패를 해. 정치 드라마를 잘 못해요. 네. 디즈니가. 근데 11워 때는 아이언맨하고 아, 캡틴 그건 아메리카하고 엄청 잘했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거 계속 못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말이에요. 아, 이게 너무 좀 명확하게 미스테리가 끝나다 보니까 네. 아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작 지점에서 이미 아까 재민 씨가 이미 말씀해주신 해결되죠. 대로 네. 과거 회상 보는데 네. 아, 뭐 대충 뭐 또 이거 뭐 응, 있겠구만 응, 응.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재밌지도 않고 응. 근데 중간에 시스가 나오잖아요. 네. 아, 얘가 뭔가 관련이 있나? 네. 왜냐면 또 그 과거에 있었던 그렇지. 일에 연관된 네. 제다이 4명을 살해하게 사주한 사람이 저 네. 시스기 때문에 아, 얘도 뭔가 있나 보다. 그 브랜도크에 그날 있었나 보다 싶은데 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냥 맥이 빠진다. 생각보다 심플한 미스테리였다. 그러니까 시스가 왜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야기 내에서 그 캐릭터가 한 게 없고 그냥 메이한테 야 너 네가 그 광선검 안 쓰고 그 제다이 4명 죽이면 그럼 내가 너 제자 만들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나오거든요. 널 시스로 만들어줄게. 네. 근데 그거는 이 미스테리하고 크게 관련 없는 이야기고 그냥 떡밥으로 남은 그쵸, 인물이죠. 그쵸. 그리고 또 뭐 약간 차기 시즌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으로 남겨놓은 부분이어서. 근데 그거는 적절하지가 못했어요. 사실 이야기만 챙기려고 한다면 시스가 아니라 메이와 그러니까 이 시스 활약을 갖다가 크게 다룰 게 아니라 메이와 오샤 간의 어떤 이 자매로서의 어떤 감정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뭐 언니가 혹은 동생이 어머니를 죽게 만든 원흉이지만 또 나는 얘를 사랑해 자매로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정말 복합적인 그 감정이고 이 자매 간의 어떤 사랑과 증오라는 거는 진짜 한번 드라마적으로 잘만 판다면 미스테리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애증이라는 게 진짜 또 이런 애증이라는 거는 또 거의 뭐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요소들은. 그쵸, 가족과 관련된. 네, 그리고 또 가족이니까. 스타워즈의 전통이기도 하고 그렇죠. 가족 간의 대립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더 중요한데 이거는 그거 가지고는 뭐 자신이 없었나 본지 계속 이제 엉뚱한 시스 악당 하나 가지고 물론 액션씬은 개 끝내주긴 합니다. 시스 캐릭터는 좋았어요. 멋있었어. 근데 이 이야기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홍보용 어떤 그치. 애드에 가깝죠. 그냥 비주얼 만들기용, 네, 네, 액션 담당 네. 이런 식으로 넣은 캐릭터가 시스여서 네. 정작 중요한 어떤 미스테리를 흥미롭게 만들기 또는 주인공 쌍둥이 자매의 어떤 화합, 네. 싸움과 화합, 갈등과 화합 이런 거를 정작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쓸데없는 데다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정작 신경 써야 될 거는 다 내팽개쳐놨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초반부 먼저 좀 얘기를 하면 네. 처음에 이제 솔이 메이와 대면해서 액션을 펼치는 네. 무기를 쓰지 않고 네. 그 비가 왔나요? 아마 그 장면에서 밤이었는데 뭐가 내렸던 것 같기도 한데 비가 어쨌든 왔나? 그 장면의 액션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광선검을 쓰지 않아서 스타워즈 특유의 액션이다라는 느낌은 좀 덜했지만 확실히 그 제다이들이 표방하고 있는 동양 무사의 이미지 어떤 그 너무 기술에 통달해 버려서 무기나 지팡이 없이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참스승의 이미지를 심지어는 이정재가 구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제가 콩깍지가 씌인 이유가 일단 거기 있는 것 같아요. 1화의 초반부에 이 감독도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게 호금전의 무협 영화를 그 유명한 객잔 시퀀스를 완벽하게 오마주를 하는데 근데 그걸 오마주 할 때 이미 쿵푸 영화들을 한창 오마주 했었던 캐리앤 모스를 데리고 와서 오마주를 해요. 또 매트릭스로 알려진.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일단 그냥 뻑 간 것 같아요. 1화 첫 액션이었죠. 네, 그거를 보면서 또 그 액션이 또 재밌는 게 광선검을 쓰면서도 이 밀어내기 하면서 또 쿵푸도 하는 되게 물론 생각해보면 좀 희한하긴 한데 저는 그게 근사하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액션을 펼치는데 이 분명히 그 장르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는
그런 오마주들을 갖다 펼치니까 아, 이 사람 뭔가 알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독이 뭔가 좀 알고 하는 것 같긴 네. 하다. 그래서 그 이정재 배우님이 이 메이와 싸우는 그 장면도 그 와호장룡의 이무백 그 리무바이라는 그 주윤발이 아마 장찌가 아니라 정페페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무슨 푸른 여우였나? 뭐 약간 그 악당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랑 아닌 것 같다. 장찌 배우님이랑 한 것 같은데 그 캐릭터랑 이렇게 싸우는 장면에서 보면은 움직임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되게 네. 절제된 동작.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오마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 끝내줄 수도?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을 수도?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딱 2화까지가 주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만달로리안인가 다뤘을 때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스타워즈를 제일 우선시하긴 하지만 네. 스타트rek이라든지 뭐 닥터우라든지 다른 SF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든지. 근데 스타워즈의 특유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그 생활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 만달로리안에서도 박탈하고 그 짐승의 이를 막 칫솔질해주는 장면이 있다든지. 그렇지. 디테일이죠 그게. 그리고 네. 막 대부분의 네. 유명한 액션들이 막 술집에서 벌어지는데 거기서의 어떤 외계인 디자인이나 그들이 마시는 술 거기에 그 술집 특유의 눅눅한 분위기 이런 게 너무 생활감이 잘 구현돼서 스타워즈가 좀 더 거칠고 더러워서 좋은 느낌. 왜냐면 스타트rek은 좀 뭔가 우주선 디자인도 그렇고 깔끔하잖아요. 뭔가 애플이 디자인한 듯한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게 스타트rek이라면 스타워즈는 진짜 넉마가 된 그런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는 느낌이라 좋아하는데 오래된 미래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 1화인가 2화에서 진짜 좋았던 장면이 그 제다이 좀 이게 이제 신입 기사 네. 요드라는 요드, 캐릭터가 네. 있는데 그 캐릭터가 출동 전에 네. 그 제다이 망토를 다림질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물론 이제 한 장면이지만 별거 아닌 장면이지만 그거 보면서 내가 살다 제다이가 자기 옷 다림질하는 장면을 스타워즈에서 볼 줄이야. 이건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이거를 굳이 넣은 걸 보면 확실히 이 감독이 뭔가 알고 있긴 한가 보다. 이 스타워즈에 대해서. 뭐 당연히 아니까 기용이 된 거겠지만. 근데 거기서 약간 걸리는 거는 우통을 깐 채로 다림질을 해요. 그쵸. 예. 그래서 나는 그거는 조금 뭔가 그냥 이제 서비스 컷이라고 넣은 것 같은 좀 그 지점에서는 조금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서비스 컷 필요하잖아요. 아니 서비스 해야지. 이 스타워즈에서까지 서비스를 해. 난 그건 좀 일단 마블은 모르겠는데 스타워즈는 다른 세계인데 일단 뭐 그 정도. 그런 생활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3화인데 저는 이 3화가 3화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3화가 담고 있는 내용은요. 7화에서 나왔어도 지루할 거고 5화에서 나왔어도 지루할 거긴 하지만 이렇게 시청자의 눈길을 확 잡아 끌어야 될 의무가 있는 드라마 초반에 굳이 이걸 배치시켜 놓은 게 너무 미스테이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출이나 내용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뭐 PC 과도한 PC 말도 안 되는 뭐 추가 설정 이런 거 다 그냥 눈 감아줘도 너무 그냥 재미가 없어. 사실 맞아요. 배치가 잘못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과거사가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한 화를 통째로 차지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미가 없는 거 분명히 인정하는데 적어도 이 소재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소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PC적인 지점이 있고 이게 이 여성들의 마녀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시사하는 바가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드라마적인 측면에서 어찌되었건 이게 그냥 완전히 PC라고 한다면 그냥 그 집단을 좀 미화하고 좀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면서 들었던 거는 그냥 어떤 좀 이렇게 소수 집단이 있고 그 집단 내에서 폐쇄적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방어하면서 우리끼리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쪽과
아니다. 우리도 개방을 해서 우리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세력으로서 더 커나가야 된다.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의식 속에서 그 문제 의식을 일으키게 만드는 게 이제 이 쌍둥이들이지 않습니까? 쌍둥이들의 다른 성향 때문인데 그런 요소들은 그러니까 스타워즈에서 이거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까지 길게 보는 것이 이게 오락적으로는 전혀 무효타 같긴 한데 그냥 그 에피소드만 봤을 때는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셋업이나 캐릭터들의 어떤 과거는 재밌는데 문제는 이제 역시 3화 그 후반부에 있는 그 얼토당토하는 연출이 이제 문제였죠. 저도 사실 좀 첨언을 하자면 저는 진짜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마녀 교단, 그들이 임신한 어떤 쌍둥이의 새로운, 존재, 뭐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상관없었고, 저는 오히려 과도해서 작품의 어떤 질이나 분위기나 톤을 해치는 게 아닌 이상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고요. 네. 그리고 뭐 외계인의 뭐 별 존재들이 다 나오는 세계관인데 뭐 레즈비언 교단이 나오든 뭐 게이 교단이 나오든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스를 통해서 임신한 창조된 두 아이인 거잖아요. 네. 전 이게 너무 아나킨을 부정하는 건가? 그러니까 부정한다기보다는 네.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었던 이유, 그리고 그 스카이워커 사가의 진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설정 때문이잖아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우주를 구원하고 선과 악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줄 존재가 포스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스페이스 마리아의 뱃속에. 네네. 그래서 아나킨은 특별한 존재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설정이 마음에 든다거나 좋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따와서 저는 조금 너무 종교로 퉁치려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에피소드 1을 볼 때도 있었지만 기왕 만든 설정이니까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 하나가 된다 하면 둘도 되고 셋도 되는 게 자연의 이치겠죠. 하지만 설정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얘가 선과 악의 밸런스를 결국 맞춰내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스카이워커 사가의 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한 1000년 전, 10,000년 전도 아니고 겨우 100년 전에 이미 그런 존재가 둘이나 더 있었는걸? 이라고 하니까 분명 1, 2화를 볼 때까지만 해도 이거 제작진이 스타워즈를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했다가 3화에서 그 설정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스타워즈 세계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청개구리 심포로 나간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실 줄 몰랐어요. 그냥 이제 그래요? 다른 것들은 얘기하더라도 이 얘기를 하실 줄 몰랐는데, 왜냐면 제가 3화 때만 해도 콩깍지가 씌워 있었고 나름 그걸 봤을 때 이 감독이 그 지금 중국 이제 무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적용하는 데에는 물론 큰 오마주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이 그 포스 관련해서 그 동양 철학 쪽을 갖다가 좀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 같은 한 세력 안에, 마녀 세력 집단 안에 두 아이가 있다. 정확하게 똑같은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는 폐쇄된 상태를 원한다. 하나는 흥선대원군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음량을 만들어냈나? 포스에다가 그걸,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형편없는 이야기가 이런 거를 갖다 다룰 때 있어빌리티가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이게. 있어 보이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올려치기 하기 싫었는데 딥하게 다룬 것도 아니고 겨우 차용했을 뿐인데 어쨌든 그렇죠.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걸 그 시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인물들 대화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네가 지금은 제다이가 되길 원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치 계절처럼 뭐 이런 어떤 대사들이 이 음향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적용을 좀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메이와 오샤 두 캐릭터의 핵심 의상도 검은색 흰색인데 서로 또 바꿔 입기까지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결국 이제
그 메이의 임무는 오샤가 완성하죠. 후반부에 가서.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음량이구나라는 지금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런 거를 영화가 섞어 넣는다고 해서 영화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네,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케이스는 절대 안 좋아졌다는 거. 일단은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욕망이 좀 투영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형편없는 연출이 있었고 정말 좀 그랬어요. 이게 그 진짜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에콜라이트 일단 첫 번째 치명타. 이거 좀 힘들다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싶었던 그게 3화였어요? 3화였어요 저는. 그래도 거기서 이제 콩깍지가 벗겨질랑 말랑 하기 시작하셨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안착을 했죠. 콩깍지가 4화로 넘어가면서 무슨 아이언맨 익스트리미스 입듯이 콩깍지가 날라와가지고 붙나요? 그렇죠. 절대 안 벗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4화 5화인데 사실 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재밌고 장점이 있다면 아마 이 4, 5화에 많이 몰빵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외딴 행성으로 이제 켈라카라는 이제 제다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솔과 파견대가 같이 오샤와 오고 또 반대로 메이는 이제 자신의 어떤 동료와 켈라카를 빨리 가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오잖아요. 이제 거기서 한판 또 가서 보니까 켈라카 이미 죽어 있고 거기서 이제 시스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막 날려요. 막 여기 기가 막힌데 여기 어떠셨나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에콜라이트가 다른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만도 3나 아니면 아소카랑은 다르게 이렇게 진짜 뽕차게 만드는 순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예 없었거든요. 광선검 아무리 나와도 그렇게 없었는데 이번 거는 진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유효타를 마구 쳐. 그러니까 싸울 때 있어서도 진짜 그냥 붕붕붕이 아니라 그냥 뭐 휘두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공격만 딱딱 하는 서로가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근사하고 신선했고 특히 그냥 뭐 마스터 소울의 어떤 부하들 몇몇 그냥 이제 그냥 옆에서 좀 붕붕 휘두르다가 이제 알아서 리타이어 하겠지 싶었던 인물들이 막 마구잡이로 막 활약을 하잖아요. 특히 제키 같은 경우가 역시 이제 그 로건 시절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담당 배우가 이제 울버린의 마지막 영화로 알려졌었던 로건에서 이제 그 X23였나요? 네, 맞아요. 거의 울버린의 딸뻘처럼 묘사되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해서 액션을 또 펼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이 켈나카의 푸른 초록색 라이트세이버와 자기 라이트세이버를 동시에 들고 싸우는 거는 진짜 그냥 눈을 의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예전에 진짜 아나킨이 멋있게 보여줬었던 거를 여기서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 그리고 아나킨보다 길어. 근데 이게 약간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에콜라이트의 라이트세이버 결투가 전 시리즈를 통틀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것 같아. 물론 이제 저는 제다이의 귀환의 라이트세이버 대결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최고로 치시는 그 프리퀄 3부작의 또 호불호가 좀 있어서 특히 그 시스의 복수에서 아나킨 대 오비완 장면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해는 되지만 저는 뭔가 생사를 건 결투보다는 잘 짜여진 안무, 댄스 안무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어서 좀 불호였었거든요. 근데 에콜라이트는 적절히 안무 같으면서도 또 적절히 진짜 싸움 같으면서도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이 액션씬 하나에만 천착해서 보면 광선검 결투는 에콜라이트가 최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지 루카스께서 너무 저희의 기준을 낮춰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스의 복수 보면 맞아. 아나킨 대 오비완 결투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불호여도 멋지지만 거기서 이제 다스 시디어스가 윈두가 끌고 온 이제 제다이들과 한판 대결 벌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단역 제다이들이 정말 빠르게 죽거든요. 추풍낙엽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수수깡. 검술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저 단계 우주 최강?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황제가 그렇게 세다는 건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그런 것들을 모두 불식시킬 정도로 좀 이번 에콜라이트 전투는 좀 잘 짜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야 이게 나타났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진짜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를 중요하게 처리를 안 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진짜 이 제키와 시스 간의 액션, 뭐 그 전에 있었던 그 액션 같은 경우도 그 솔과 함께 싸우는 그 액션도 진짜 역대급이다. 네. 정말 적어도 과거 작품들과 견줄 수 있다. 맞아. 적어도. 내가 봤을 땐 진짜로 스타워즈 광선검결 2 올타임 베스트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 5화의 장면은 이런 들고요. 솔과 제키도 멋있었지만 저는 그 시스가 뭐 캐릭터의 어떤 매력, 플롯 안에서의 역할 이런 건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냥 전투로만 봤을 때는 와 진짜 멋있다. 저게 시스지. 약간 이런 그렇지. 그간 너무 조밥 같은 애들을 많이 봐서 진짜 악당이 뭔지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콩깍지를 어떻게 벗겠냐고요 이 상황에서. 예. 3화 어때? 3화 저저 그렇게 해보면 어때? 광선검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3화에서 조져도 5화가 있으니까 괜찮다. 정말 진짜 거의 오르가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멋있었어. 그 네. 밤에 또 광선검은 또 형광등처럼 빛나니까 밤에 싸워야 또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두울 때 싸워야 멋있어요. 그래서 또 기가 막히게 또 막 휘두르면서 또 그 시스가 헬멧으로 막 광선검 깨가면서 싸워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멋있었다. 진짜. 그러다가 또 이게 또 그 중국 무협을 이렇게 완전히 적용시킨 것 같으면서도 또 어쩔 때 보면은 그 사무라이들이 보면 긴 검 있고 짧은 거 단 검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딱 그렇더라고 디자인이. 그래서 야 진짜 이거는 일단 진짜 액션씬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애들이 붙었구나. 스턴트 코디네이터라든지 뭐 그 직책이 뭐였지? 약간 그분들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용자들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확실히 이걸 구현해낸 배우와 스턴트 더블들의 노력도 대단하지만 진짜 애초에 액션 안무 자체를 액션 동선 자체를 잘 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꼬투리를 잡아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액션 안무는 좋은데 그걸 담아내는 카메라의 방식은 매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막 엄청 아쉽다기보다는 좀 더 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편집도 좀 더 타이트하게 빠르게 리듬감 있게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구경하는 느낌이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버전이 좋아서 진짜 꼬투리 잡기긴 한데 조금 더 이제 발전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타워즈 팬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의 어떤 활용도를 보통의 작품들은 그냥 어디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주워오기, 그러니까 리모컨 땡겨오기 이런 느낌, 아니면 장풍으로 밀기, 그러니까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영화 자체는 많은 호불호가 있었음에도 라스트 제다이를 보면서 이제 카일로 렌과 레이가 무슨 페이스타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는 페이스타임 어떤 포스의 활용도를 되게 좀 넓힌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드라마 에콜라이트에서 5화는 아니지만 마지막 8화에서 이제 솔과 시스가 대결할 때 솔이 어떤 그 포스를 활용하면서 막 방어하고 공격하고 중간에 특히 솔은 광선검을 끄는 기법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런 부분들은 잘 살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참 언밸런스해요. 드라마가. 그러니까 진짜 이 아소카 때랑 만돌레리안 때는 그냥 간단했어요. 쓰레기, 졸작, F 박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진짜 애매하게 홀려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를테면 뭐 DC 인사이드의 다스 베이더 갤러리 같은 데서도 분분해요. 이거 졸작이다. 야 그래도 광선검은 좋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계속 설전이 벌어져. 띵작이라고 생각하면 개추 눌러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데 그 부분의 가장 큰 파이가 그 광선검 전투. 8화의 그 전투도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것만 계속되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가 또 이제 쌍둥이 전투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차게 식어. 아 이거 네. 아 이거 할 말 있는데, 그러니까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화의 액션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광선검 전투만 맞아요, 좋고. 8화 갑자기 8화로 뛰긴 하지만 메이와 오샤가 이제 주먹 다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건 진짜 안무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효타가 없었어. 그냥 네. 잘 짜인. 나는 그냥 엠넷 무대 위에서 추는 춤 같던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느리기도 하고 되게 어색하고 어설펐는데 근데 난 진짜 그거 보면서 좀 의아했던 건 1화에 보면 잠깐 맨손 격투를 하잖아요. 인다라하고 그거는 그렇게 안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체형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니까 더 이상한 건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실제 주연 배우 아만들라 스탠버그가 쌍둥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스턴트 더블이 이제 어떤 특정 캐릭터의 얼굴이 안 보이는 각도에서는 대신 맞춰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동선이나 카메라 움직임에 좀 제한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요즘에는 그런 걸 다 CG로 또는 분장으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제 뇌피셜입니다만 좀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도 좀 변호를 안 하시진 않으시네요. 네. 아니 그 싸움은 별로예요. 근데 이제 굳이 왜 별로일까? 이해해주자면 이유를 찾아보자면 오케이, 그런 게 오케이. 아닐까 혹시나. 네. 진짜 그게 조금 어색하고 어설펐지만 소울과 시스의 어떤 마지막 전투는 정말 진짜 기가 막히더라. 너무 멋있었고. 그러니까 오비완 케노비 드라마에서 이런 걸 난 좀 기대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정말 맞는 게 당연히 갖고 있었어야 될 것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간. 네. 아소카 보셨나요? 근데 아예 안 보셨어요? 네. 아예 안 보셨어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아소카도 어찌되었건 지금 파다완에 가까운 제다이와 그리고 클론 전쟁을 어쨌든 아나킨하고 오비완하고 같이 했던 제다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 시스가 또 있어요. 또 어떻게 또 그 이제 제국이 망했는데 있어. 그래서 싸우면은 당연히 근사해야죠. 이거는 너무 큰 이 진짜 핵심 멤버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레전드의 네. 싸움인데. 근데 엄청 붕붕대기만 하고 위협이 안 느껴지죠. 네. 서로 유효타를 안 보여주고 그냥 휘두르기는 하는구나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실사에서 이걸 기대하기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레이저 총 갖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제 더더욱 안도르가 더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거죠. 이제 광선검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아니었어. 에콜라이트가 증명했어. 광선검 쓰려면 충분히 이렇게 멋지게 쓸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간 안 했던 거다. 야, 테마니아 테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놈들이 제일 나빠. 진짜 이거는 근데 이게 지금 그간 드라마가 몇 개예요? 오비완, 뭐 보바펫, 뭐 만달로리안 3개, 만달로리안 3개에다가 아소카, 안도르. 이렇게까지 형편없게 만들다가 이제서야 그것도 참 신기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노하우가 늦게 쌓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이거 참 아니 하다못해 지금 이 에콜라이트 버전처럼 아주 막 기민하고 화려한 움직임까지는 아니어도 오비완 케노비 드라마에서 진짜 오랜만에 오비완 대 아나킨 리턴 매치가 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에 준하는 어떤 한타 진중한 방식으로라도 좀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좀 아쉽잖아요. 진짜 아쉬웠는데 에콜라이트가 더더욱 그 드라마가 아쉬운 드라마라는 거를 증명해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에콜라이트의 4화 5화는 진짜 그 광선검 전투를 필두로 굉장히 또 흥미진진하게 맞아요. 시청자들을 딱 잡아끄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후반부 모든 미스테리가 이제 드러나고 6, 7, 8화 메이와 오샤의 입장과 위치가 전복되고 이제 제다이에서도 더 큰 파견대를 조직해서 브랜도크를 찾게 되는 이제 이런 결말이 담아 있는데 좀 이제 어떠셨는지 드라마의 마무리가. 그러니까 역시 그 일단 7화는 나는 6화였구나. 맞네. 기억도 잘 안 나. 맞아. 그러니까 6화가 아주 질질 끄는. 그러니까 그 이제 소를 따라간 오샤인 척하는 메이와 그쵸. 이제 시스를 따라간 이제 오샤. 걔네들끼리 뭐 이렇게 대화하고 뭐
뭐 잠깐 물에도 들어가고 무슨 제주도예요? 그 제주도. 갑자기 효리네 민박을 찍고 있어. 맞아. 시스네 민박을 찍고 있어. 목욕은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서비스 컷을 넣어. 나는 그게 또 좀 뭔가 좀 찌푸려지더라고 나는 이게. 남자가 상탈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재빈 씨. 아니 그것밖에 목표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것밖에. 그러니까 상탈을 하더라도 뭐 이를테면 유의미한 상처 같은 게 있어. 그럼 이게 서사가 되잖아요. 상처 있던데. 물론 이제 그게 핵심인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랬어요? 네, 있었을걸요? 그럼 미안하네요. 너무 대충 보신 거 아니에요? 스타워즈 매니아시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속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더 떡밥에 가까운 어떤 연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떡밥이라고 해봐야 그냥 그 뚜껑 시스 헬멧 그 정도 있고 그거 외에는 진짜 뭐 쓸데없는 얘기들만 너무 많이 나오다가 그냥 6화가 그냥 지나가요. 그런 지점에서 이건 그냥 시간 때우기용 6화는 거의 없애도 될걸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게 하나가 일단 굉장히 불만스러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7화가 나옵니다. 이제 다시 플래시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 뭐 어쨌든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구나. 오케이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물론 이제 톨빈 캐릭터 그러니까 3화에서 톨빈을 이제 눈이 검해지면서 한번 이렇게 잠식을 한다. 마음을 잠식한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톨빈의 입장은 어땠을까? 약간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는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이 마녀 집단이 얼마나 강한가를 갖다 보여주는 지점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비극의 과정이 너무 어설펐다는 것. 왜 어머니를 소리 죽였는가? 예. 왜 그 톨빈이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추격을 해야 했는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르산트를 너무 가고 싶어. 톨빈이. 네. 나 여기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서울 가고 싶어. 네. 근데 계속 지금 시골에서 일하고 네, 있는 거예요. 지방직 공무원이 돼가지고. 근데 한 5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있었어 얘가.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갖겠다고 막 제다이란 놈이. 전 솔직히 배가 부른 놈이라고 봅니다. 아니 모름지기 제다이가 됐으면. 그러니까 애초에 아니 이거 보세요. 군대 갈 때 군대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군대 갈 때 맞아. 옷에 흙 묻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 제다이가 되려고 했으면 뭔가 그런 고난이 있을 걸 당연히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다스베이더 힐러리에서는 이제 멸칭으로 MZ 제다이라고 하더라고요. MG 제다이. MG 제다이.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곡해가 있는 얘기인데 하여간 어찌됐든 그만큼 톨빈이라는 이 파다완이 너무 난 이런 애가 어떻게 파다완을 하고 있나. 나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어릴 때 그랬을 것 같아 얘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빨리 갈 수 있어. 얘네들만 데려가면 빨리 집에 갈 수 있어. 이거 자체가 너무 좀 어설픈 동인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끈기 없고 이렇게 노력 안 하는 친구한테 광선검을 쥐어줬다? 맞아야 돼. 이걸 이 제다이 카운슬 목이 날아가야 된다. 아니 근데 이거 얘기해야 돼요. 제다이 평의회 이대로 괜찮은 거. 저는 프리퀄 3부작 보면서도 와 개 꽉 막힌 꼰대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아나킨 왜 승격 안 시켜주고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결정들 엄청 많아요. 막 아나킨이 막 공을 세워도 인정해주질 않고 그리고 얘네 규율이 그 성당 신부님들처럼 결혼이 안 되잖아요. 네. 사랑을 막아. 그러면 아나킨처럼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왜 포스가 강한 아이들을 찾는다면서 왜 결혼을 장려하지 않지? 포스는 특히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그렇지.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M 뭐라고 하던데 미디클로리언 수치가 높으면 그 유전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 결혼을 장려하지 않냐고. 미친 집단이에요. 좀 이상한 집단이긴 해요. 근데 다만 내가 이 작품에서 좀 나름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시즌 2에서 그거 하나는 제다이 평예가 얼마나 개판인가. 얘네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이제 진짜 좀 앞뒤가 안 맞는 융통성 없는 집단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마련된 것 같긴 해요. 버네스트라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걔가 자꾸 의회 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
다 깽판 친 것으로 퉁치고 이 사건 정리하는 것 같은 거는 네가 총대 매라. 네. 학교 한번 갔다 와라. 이미 죽었으니까 됐잖아. 이래갖고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게 네. 오 요거는 뭔가 제다이가 대단히 좀 문제가 많고 이 문제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집단에 대한 어떤 비판을 시사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는 그런 어떤 생각은 들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제다이가 흔들리고 뭐 또 내부 고발자가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도 지금 막 비슷한 거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가져가는데 결국은 제다이가 살아남는다든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런 것들이 그런 요소가 또 나름 입체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네. 좋게 봐주면 또 그런 기대가 맞아. 된다. 뭐 하지만 콩깍지가 아직 안 벗겨졌네. 이렇게 톨빈 같은 제다이를 그렇죠. 등용한 우리 제다이 카운슬 네.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해야 된다. 이거 감사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든지. 진짜 감사해야 돼.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니들 오비완 요다 나와. 요다 나와. 여기 앉아봐. 최고 책임자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자 5분간만 지금 떠들 수 있고 선서 한번 하고 마이크 꺼집니다. 5분 뒤면 이런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집단이 아닌가. 너무 폐쇄적이기도 하고 네. 또 엄청난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가 얼굴이 막 흉측해져요. 그 다스 플레이거스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 중간에 카메오로. 근데 그 걔처럼 얼굴이 흉측해지긴 하는데 막상 얘가 하는 그 자유를 찾고 하는 것들 보면 제다이보다 나은데 좀 더 근사한데 싶은 것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라든지 이렇게 서양권 작품들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문제가 개인 대 집단, 뭐 공공선 대 자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시스가 좀 개인 자유에 가까운 것 같아. 자유 개인에 가까운 것 같아. 너무 낭만적인 게 좀 있어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라도 어떤 시리즈 하건 정리를 좀 해야 돼. 근데 물론 뭐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긴 한데. 뭐 시스가 나중에 뭐 제국이랑 함께 다니니까 뭐 절대 악으로 변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 드라마 안에서만 한정해 보자면 오히려 좀 자유로워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뭐 아까 톨빈 얘기하다가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 소리 저는 결국 소리 모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자 파다완으로서 메이와 오샤를 탐했고 그렇게 하다가 걔네 엄마를 우발적으로 죽였고 거기 마녀단과 대치를 해서 결국 거기가 싸그리 아작났다. 이게 이제 미스테리의 실체였는데 너무 그 솔의 동기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그냥 캐리앤 모스가 연기하는 인다라의 대사 한 줄로 퉁쳐지거든요. 네가 그래서 아직 파다완이 없는 거야. 라고 초반에 하는데 그 장면 있고 나서 한 5분 뒤에 솔이 오샤와 메이를 찾아. 그래서 막 군침을 질질 흘려. 맞아. 내 파다완감이다. 내 제작감이야. 이러면서. 맞아. 그거 좀 희한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그 솔이 제자에 대한 뒤틀린 욕망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해서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보여주다가 그 장면이 나왔으면 이렇게 된 거구나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대사 한 줄로 너 파다완 원하지? 약간 이런 근데 넌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줄 그냥 보여주고 군침 질질 내 파다완 저기 있다 이러면서 맞아. 학부모 면담해야지? 막 이렇게 가는 게 이 캐릭터가 너무 쫌스러워 보였어. 너무 좀 유치했어. 맞아. 그러니까 너무 정이 많다? 좋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오지랖이지 싶기도 하고 그런 지점들이 좀 참 그런 것들이 좀만 더 발현이 된다면 이를테면 이제 그러니까 초반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소울을 굉장히 콰이곤스러운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콰이곤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아나킨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M 수치를 보고 이제 더 크게 이제 끌려다니는 지점들이 있는데 소울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뭐야 뭐 애기들이 있네 정도가 이렇게 있다가 M 수치 보고 파다원이다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물이 좀 더 뭔가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유튜브에서 미국 유튜브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소아성애 아니야 이거?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물론 소아성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애기가 오케이 뭐 포스 유저다 어쩐다 이건 알겠는데 뭘 그렇게까지 널리고 널린 게 파다완들인데. 맞아. 이거 뭐 오더 66 그거 전이잖아요 이게. 괜히 그 응집점도 설정도 그것 때문에 만든 거지. 뭐 다른 파다완들이랑 달라 막 이러면서 막 이거는 인삼들이랑 다른 산삼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흉해.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면 잘못 보면 맞아. 이상한 설정이에요 사실. 정만타로 봐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떤 함정을 감독이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결국 그 솔로인에 비롯된 미스테리도 정말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거기다가 저 7화 마지막에 어쨌든 켈나카를 한번 마인드 컨트롤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 인다라로 인해서 깨지는 순간 마녀들 전부 죽잖아요. 그거 연출은 어떠셨어요? 그거 진짜 최악 아니에요? 아니 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3화에서 과거회상 볼 때 마녀들이 다 죽어 있었잖아. 이거 평화사절단이라고 불리던 제다이가 얘네를 싹 도륙했다. 그래 도륙이었어야 돼. 라는 설정이면 네. 이 미스테리 셀 수도 있지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갑자기 그런 것 같아. 로그아웃 당한 그러니까 PC방에서만 게임하다가 그 옛날에 MBC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전원을 내려버린 거야. 두꺼비 집을. 그래서 갑자기 다 로그아웃이 한꺼번에 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놔가지고. 그 테넷 오프닝 때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네, 그때 이제 인질들 다 이제 잠재우고 침투하잖아요. 그 잠재운 시퀀스 같았어요. 다 가스 넣어가지고 자버리는 느낌으로. 갑자기 다 쓰러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죽은 거였어. 그리고 마녀들이 막 모여서 손잡고 막 주문해 오는 거 너무 그 듄이랑 비교되더라고. 근데 듄이 너무 쌉고퀄이잖아요. 그래서 걔 끝내주긴 하니까. 왜 이렇게 뭐 베네게세리트야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참고한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참고했을 것 같은데. 무조건 레퍼런스로 한 장은 했겠지. 근데 이렇게 베네게세리트가 때로 죽는다고? 너무 형편없었어. 거기 연출. 그거는 좀 너무 그냥 다 죽어 있는 게 근사하겠다. 이래가지고 넣어놓고 이유는 뭘까? 이유 뭘로 해놓을까? 이렇게 돼버린 연출인 것 같아서 그것도 진짜 정말 이게 좋은 게 많지가 않네 진짜. 얘기하면 할수록 진짜 그냥 광선검 전투 원툴이에요. 근데 뭐 이제 캐릭터 얘기를 좀 배우 얘기랑 엮어서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드라마에 저는 좋은 점이 또 있다면 이정재 배우님의 마스터 솔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스테리가 밝혀지면 뭐야 얘 그냥 오지랖 넓은 소아성애자 느낌의 이상한 사람이었잖아 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캐릭터를 구현해낸 이정재 배우님의 연기력과 이미지 그리고 그런 비밀이 밝혀지기 전까지의 어떤 마스터 솔의 이미지까지 하면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몇 초반 나왔을 때 사랑에 빠졌던 이유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그 요즘에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그 선지엽고 티어. 네네. 저는 정지엽고 티어였어요. 나는 이정재 배우 난 솔직히 만약에 한국 남자 배우 월드컵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정재 배우님은 탑 10 안에 못 들어요. 사실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밀당 미쳤다. 그 정도로 어떤 성취가 있는 배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워낙 또 뛰어난 배우님들이 많으시니까.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 보는데 정말 기가 찬 표정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 말고도 저는 이제 진짜 훌륭한 배우들은 목소리를 바꾸거나 발음을 바꾸면서 설득을 시켜요. 그걸 2시간을 끌고 가요. 뭐 히스레저의 조커도 그랬고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그 지점에서 그냥 최강의 전문가죠. 근데 이번에 이정재 배우님이 이게 내가 분석한 건 이래요. 그러니까 영어 연기를 하시잖아요. 영어 연기를 하시는데 이를테면 I am a boy라고 한다면 백인 영어는 I am a boy예요. 4개예요. 근데 한글로 영어를 읽어버리면 I am a boy 6개죠. 음절이. 네. 그러니까 백인 영어로 하게 되면은 his mind twisted with darkness 이렇게 그냥 his mind twisted with darkness 5개란 말이죠. 음절이. 근데 이 이정재 배우님이 약간 4개와 6개 중간을 가요. 그래서 his mind twisted with darkness
이렇게 끌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걸로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미국적인 느낌과 한국적인 느낌의 어느 지점 그 사이. 그게 병치된 상태로 갔단 말이죠. 전 이게 진짜 그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기,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개성을 갖다가 한번 확 부여하는 거는 이건 난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내는 뛰어난 배우들 몇 명이 있었을 뿐. 근데 이걸 해내니까 난 지금 이제 이정재라는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고, 그래서 에미상 수상할 때도 저거는 시류를 탄 결과지 이분이 대단한 어떤 성취를 거두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에퀄라이트에서의 이정재는 진짜 수상자다운 에미상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에미상을 수상하니까 그 급이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번 드라마에서의 연기가 모국어 연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저는 정말 많은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들을 봤지만 이렇게 어떤 존재감과 개성을 표현하는, 근데 또 동양인이야, 이런 케이스를 못 본 것 같고,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오버하자면 이소룡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소룡 시대라 하면 육체적인 힘이 강한 동양인 캐릭터, 할리우드에서의 그거를 벗어난 어떤 캐릭터가 드디어 나온 거 아닌가? 언제나 그 이소룡 케이스는 계속되었거든요. 샹치 같은 것도 그랬고 정말 굳건해진 점들이 컸는데, 와, 이번에 이거 그러니까 이런 성취를 이정재가 했다고는 이제 판단이 안 서고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든 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진짜 계속 유지하다 보면, 계속 뭔가를 갖다 끈기 있게 하다 보면, 그쵸.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배우가 스타워즈에서 제다이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과연 믿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스타워즈에 한국 배우가 나왔다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지, 이분의 연기가 투철하고 대단할 거다라는 것까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양상이라는 게 그냥 어떤 연기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발음이나 목소리까지도 주조해서 개성을 채워놨다. 저는 진짜 정재 없고 튀고 싶었습니다. 변우석도 이긴다. 이정재라면. 나는 팬이 됐고. 워낙 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지금도 사실 감독 데뷔작 헌트도 굉장히 뛰어났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차기작 시나리오 4-5개를 동시에 작업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성실하신 능력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쩔 수 없는 극의 흐름상 마스터 소울 캐릭터가 후반부에 좀 비호감으로 무너지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체적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동양인이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면 역할이 풀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일단 강한 건 물론이거니와 악당이거나 뭐 악당의 하수인이거나 뭐 여성일 경우에는 뭐 시녀, 하녀 이런 역할이었는데, 여기서는 마냥 또 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냥 나쁜 것도 아니고, 찌질하고 오지랖이 넓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인자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를 잘 잡은 것 같다 해서 단순히 같은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아마 제일 좋은 그 역할이라면 이 마스터 소를 연기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또 잘 소화하신 것 같고, 저는 사실 지아이조 2를 보면서 예전에 느낀 게 있었는데, 맞아요. 이병헌 배우님 워낙 연기 잘하시잖아요. 근데 같이 출연한 배우들이 그때 막 조나산 프라이스, 뭐 드웨인 존슨 뭐 많았거든요. 근데 지아이조 2를 보는데 극장에서 이병헌 배우님 혼자 낑낑대며 연기를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혼자만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약간 드웨인 존슨 이런 사람은 놀러 나온 것 같아. 그냥 영화가. 그래,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물론 이제 그분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총 쏘는 역할 한번 해볼까 해서 나온 느낌이야. 근데 거기서는 이병헌 배우님이 진짜 혼자 정극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이 에퀄라이트의 이정재 배우님 보면서 또 약간 받지 않았나. 거의 진짜
혼자 와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다. 아, 내 지하이조 2를 안 봤네. 나 지하이조 1을 보면서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 양상을 한번 또 봐야겠네요. 2에서 또 참... 눈물 연기가 있거든요. 이병헌 배우님의 뭐 그런 네.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정재 배우님이 그만큼 잘하신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정재 배우님을 제외하면 이 에콜라이트 드라마의 다른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건 전 주연 배우라고 그렇죠. 보는데 아유. 근데 재밌는 건 아만델라 스탠버그 이 배우가 네. 제 기준 네. 1, 2화까진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뒤로 갈수록 네. 몰입이 안 되는 거야. 음. 배우의 연기도 조금씩 좀 달아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게 비단 배우 개인의 잘못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메이와 오샤 캐릭터의 감정 자체가 뒤로 갈수록 이해가 안 돼요. 네, 설득이 안 되죠. 왜 갑자기 자기가 그토록 아낀다고 했던 옛 스승을 목 졸라 죽이고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게 조커의 말처럼 그냥 한번 밀어주기만 하면 중력의 작용을 받아서 저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조커가 얘기했었잖아요. 다크나이트에서. 그것처럼 그 타락이라는 과정이 그냥 홧김일 수도 있긴 해. 근데 저는 적어도 이 드라마에서는 새로운 시스의 탄생을 보여주려는 게 의도였다면 그걸 좀 세밀하게 묘사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8화 보는데 얘네 둘은 갑자기 왜 싸워? 오샤와 메이는? 그리고 오샤는 왜 갑자기 또 솔 목을 졸라?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따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배우의 연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진짜 너무 동감되는 게 저는 소울이 이제 목 졸라 죽는 게 그게 오샤가 죽였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죄책감에 목이 졸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렇게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건 소울의 이야기가 돼버렸죠. 사실 쌍둥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치. 그만큼 그 쌍둥이 이야기와 쌍둥이 캐릭터들의 어떤 행동들은 공감이 안 왔고 재미도 없고, 사실 그리고 재미가 있으려면 시스가 있었으면 안 돼요. 메이가 정말 제대로 흑화가 돼가지고 어떤 진짜 이 소울 일행과 대등한 어떤 대결과 그 치명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뭐 흑화가 덜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것들은 다 딴 사람들 갖다 줘버리고 얘네들의 복합적인 감정을 묘사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배우부터가 이미 한계가 왔나라고 착각 같아. 근데 연기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인물에 대해 할애되어 있는 시간이나 어떤 관심이 없는 그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말에서 뭐 이들이 뭔가 대단히 이 은하계의 치명적인 것을 할 것처럼 보이는 그 엔딩은 당황스럽기까지 하죠. 엔딩 너무 별로더라. 또 제주도 가가지고 또 시스템 임박 찍는데 나 진짜 그래도 저는 그 시스로 나온 매니저 신토 배우 있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카이미르 걔는 어디서 이런 배우가 또 나타났어? 그러니까. 난 참 그 1화에서는 무슨 뭐 약간 뭐 약쟁이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거기서도 되게 좋았거든요. 스타워즈 특유의 능글맞은 소학당. 그렇지 맞아. 진짜 그거 잘했어요. 그냥 소인배 시장 협배 같은 캐릭터구나. 그러니까 좋았는데 근데 사실 누가 봐도 걔가 시스였지. 그러니까 그거는 예상했어요 그럼? 걔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구나. 반전처럼 다가오진 않았지만 눈치를 채버려서 배우 가지고 있는 매력이 맞아. 너무 섹시하더라고. 너무 멋있고 엄청나. 너무 멋있었어요. 액션도 멋있고 캐릭터도 좋고 얼굴도 와우. 그러니까 또 그 캐릭터가 감독님 이제 이 얘기에 따르면 이 인물은 그 갑옷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맞을 생각이 없어서. 라고 써 있어요. 자기는 맞을 생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갑주가 필요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시스들의 이제 보통의 어떤 마인드죠. 사실 오만함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지점들도 그걸 표현한 어떤 아웃핏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외관도 너무 좋았고 사실 그 마스크를 썼을 때 좀 포스가 오히려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저는 왜냐면 좀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이 되게 좋은 배우 같음에도 불구하고 헬멧이 크다 보니까 가분수처럼 돼가지고 비율이 좀 망가져서 좀 멋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런 헬멧은 진짜 다스베이더 예전에 그 배우님처럼 키가 진짜 크시거나 그래야 이게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니면 그냥 복면 정도만 어때? 이게 그니까. 헬멧까지 꼭 가야 되나 싶은. 광선검 그냥 깨버리고 싶어서. 그렇지. 그걸로 쓰니까. 근데 그걸 그냥 팔에 두르면 안 돼? 샹치의 텐링즈처럼. 맞네요. 그런 게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코르토시스 그런 그것도 매력적인 도구였던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롭고 와 광선검을 끌 수가 있다. 이것도 나름 재밌는. 그러니까 진짜 다 지금 다 좋은 건 다 액션에 맞아. 몰려 있고. 이 드라마는 액션 감독을 찾아서 칭찬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안 못지않은 사람. 네. 근데 어찌되었건 참 흥미로운 총평이에요 이게. 또 말씀. 이제 뭐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그죠? 들어가야 돼서. 진짜 저는 그냥 어찌되었건 나를 흥분시킨 건 맞아요. 여러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작품들이 무미건조했던 반면에 와 이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진행될까가 계속 궁금했고 지쳐 나가 떨어질 때쯤 꼭 괜찮은 광선검 전투를 넣는다거나 해서 그래서 이제 사로잡기도 했고 그러니까 진짜 밀당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에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밀당의 과정, 이 관계를 가졌던 게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정재 배우님 진짜 문화 훈장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흥미로운 성취를 거두셨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미래를 예단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병헌 배우님이 이런 성취를 거둘 거라고 생각했어 언젠가. 근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가쁜 오징어 게임. 이렇게 대단한 성취를 거둔다. 저는 진짜 에콜라이트는 그냥 올해 상반기 저를 그냥 들었다 놨다 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마스터 소리 죽어서 좀 아쉽긴 해요. 좀 뭔가 다른 향후 시즌이나 다른 스피노프에 더 출연을 해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스피노프. 오샤랑 다시 재회하기 전 그 중간 과정 있잖아요. 마스터 솔의 어떤 일대기. 그러니까 이 카운시 제다이 평행한테 그때 마녀 하나가 깽판 쳐가지고 다 끝났어요. 근데 나 제다이는 그러니까 그 파다와는 있으니까 좀 키울게요. 이러면서 이제 오샤와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 그런 거 하나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또 배우가 배우다 보니까 이런 망상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정재 배우님이 아니었다면 맞아. 저희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뭔 지금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스피노프요 이랬을 텐데 이정재 배우님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진짜 이제 거의 최초로 국뽕이란 걸 좀 맛본 것 같아요. 가수니 축구 선수니 아무런 느낌이 안 나는데 이제는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에겐 제다이가 있다. 이정제다이가 있다. 그걸 좀 맛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좀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에 대한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좀 이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한 B 플러스. 와, 너무 너무 좋은 건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정재와 액션씬이야. 이게 그러니까 오케이 B제로 드리겠습니다. B제로 드리도록 하겠고. 네. 진주는 진흙탕에서 만나는 법이다. 왜 진흙탕이어야 되는지는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진주를 발견했어. 진흙탕이었 뻘밭이지만 어쨌든 진주를 발견했다. 진주가 있더라. 거기 있긴 하더라. 근데 뻘밭을 좀 많이 뒤져야 되는. 그렇죠. 진짜 갑자기 확 생각나네. 하면서 우리 제비님은 에콜라이트의 B제로를 주셨습니다. 저도 한 줄 평가를 하면요 간단합니다. 이정재다이 보는 맛만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 평가 원래 C 마이너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정재 배우님의 매력과 또 시스의 매력 그리고 광선검 전투 이것저것 좀 더해서 C 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광선검만 놓고 보잖아요. 스타워즈 실사 영화들 드라마들 중에 최고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단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C 플러스라는 거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두 명의 스타워즈 팬이다 보니까 평소보단 아무래도 좀 더 오래 방송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선배님들 진짜 스타워즈 좋아하시거나 아유, 같은 제다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우리 다 같이 여기까지 버텨낸 것에 좀 서로 박수를 쳐주면서 이정 제다이가 나오는 우리 에콜라이트 함께 해주신 제다이빈 좀 어떠셨는지 오늘. 저 진짜 우리가 7월부터 시작했죠 이걸? 이 이제 에콜라이트가 언제부터 6월부터 생각했던 6월부터 발생했던 제 상사병이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 상사병? 저의 사랑이요. 에콜라이트에 대한요? 네네. 이제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별의 때가. 이제는 과거의 어떤 한 작품으로서 남을 수 있지 않나.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아까 근황 토크에서 한동안 저희 방송을 좀 찾아주시지 못했던 이유가 좀 여러 가지로 바빠서도 있었지만 약간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느꼈었다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현역이시지 않나.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가끔씩 출연을 좀 해주시기를 바래보면서 굉장한 작품을 또 상현님이 제안해 주신다면 저는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즐겁게 제다이빈의 귀환 좀 다들 즐겨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재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 당신이 진정한 제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